안녕하세요. A&R과 기획을 하고 있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이전 영상에 이어서 한일가왕전 1편을 리뷰하는데요. 어쨌든 이전 영상에 그 보충을 조금 하자면 한국에서는 현역 가왕전이 시청률이 높고 인기가 많았고 참가한 가수들도 경력자들이었는데요. 일본에서 했던 트롯걸즈 재팬은 참가자들도 적어서 그 트로트나 엔카랑 거의 대부분 상관없이 막 홍보하러 나온 인플루언서 분들, 한국에서 활동하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 이유가 한국과 일본에서 하는 이 방송의 목적이 한국 트로트 가수의 일본 진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일본 쪽은 구색을 맞춰주는 형태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구색을 맞춰주려고 일본에서 왜 이런 방송을 하느냐, 그러니까 해주느냐, 그러면은 이 방송이 일본에서는 인기를 별로 못 얻을 수 있어도 한국 쪽에서는 안정적으로 인기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일본 제작자 측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본 제작자는 이 방송을 공동 제작을 하면서 한국 쪽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참가하는 일본인들은 한국에서 활동을 노려보는 거예요. 이걸로 뭐 일본에서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근데 어쨌든 한국에서 화제가 되면 요즘에는 일본에서 더 그게 좋은 경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인지도 상승이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에서는 일본 참가자들의 경력을 되게 엄청나게 대단한 것처럼 포장을 해주고 있지만 실제로는 참가자 대부분이 일본에서는 무명 가수들이고요. 애초에 뭐 가수 경력도 없는 아마추어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탑7으로 참가한 가수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따가 이 멤버들의 무대가 나오면 개인 경력을 제가 뭐 설명을 해드릴 텐데, 여기 참가자들은 일본 야후에 대부분 프로필 등록도 안 되어 있는 무명분들이에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MBN은 이 방송을 제작을 하면 그 TV조선의 트롯 시리즈를 넘어서는 IP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되죠. 아무리 유명한 그 트로트 가수 뭐 임영웅님이나 송가인님이라고 해도 지금은 한국인들 안에서만 유명한 건데, 여기는 한일, 그러니까 세계에서, 해외에서 활동한다는 타이틀이 돼버리니까요. 그래서 일본의 무명 가수분들을 한국에 데려와서 홍보도 시켜주고 띄워주고 한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리를 깔아주는 대신에 니들이 들러리 서서 한국과 일본 대표 선수들이 붙는다는 구색을 맞춰줘서 이 지금 한국 트로트 가수들을 일본에 좀 홍보하고 일본에 진출을 시켜보겠다, 그 기획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 참가하시는 일본인 7명 모두 기존에 일본에서 소속사가 없던 사람들인데 이번에 방송에 참여를 하면서 한국과 일본에서 활동을 시키려고 한국 기획사인 그 NCH랑 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의 뭐 국가대표 가수들의 대결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방송을 통해서 배출하는 한국과 일본의 가수들을 일단 주로 한국, 그리고 추가로 일본에서까지 활동시키면서 수익을 내기 위한 홍보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 대령 같은 거죠. 그래서 일본 가수들을 계속 띄워줄 거예요. 이 일본 가수들도 한국에서 인기를 얻게 만들어야 되니까. 보면 일본 쪽에서는 원래 그 탑7에 들었던 아이돌 내추럴 멤버인 한국인 소희가 있었는데요. 이 멤버가 한국인인데 저 일장기 들고 일본 대표로 참가하긴 그러니까 이 멤버를 탈락시키고 카노 미유라는 분이 들어왔어요. 근데 카노 미유님은 준결승에서 탈락한 멤버거든요. 원래 결승전에서 소희를 빼고 다른 사람을 넣으려면 결승전에서 탈락한 분들을 넣는 게 자연스러울 텐데 준결승에서 탈락한 분들을 넣었다는 거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이후에 한국에서 활동을 시킬 거니까 그때 좀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멤버를 생각하다 보니까 준결승에서 탈락한 이 카노상을 뽑았다고 저는 들었는데요. 어쨌든 소희가 노래를 못하지는 않아요. 근데 아이돌 팀인 내추럴에서도 메인 보컬이 아니에요. 소희보다 노래를 잘하는 친구가 있죠. 근데 이 방송에서, 그러니까 일본 트롯 걸즈 재팬에서는 거의 계속 탑3 안에 들다가 이제 최종 6위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일본 참가자분들은 이 한국 참가자들의 평균 실력과 거리가 컸다는 거예요. 어쨌든 무대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この番組はカチカチ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시작부터 PPL로 시작을 하네. 방송 1화의 오프닝 장면을 PPL로 하네. 트롯 방송들은 다르네. K트롯의 아내 딸. 지금 일본 참가자들 들여보내면서 이제 프로필을 보여주는데 뭐 국민 첫사랑, 국민 여동생 일본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일 텐데
근데 별로 노래 잘하지 못해요. 세계 가요제. 아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참가자분들에게 이 일본 참가자들의 프로필하고 대본을 미리 줘서 저 멘트를 시키는 건데 딱 봐도. 근데 이게 어르신분들한테는 먹히지만 이 트롯 연출, 그러니까 미스 트롯도 그렇고 이 트로트 방송을 젊은 사람들이 안 보는 게 사실 저는 가장 큰 이유가 연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연출이 요즘 친구들한테 너무 재미가 없고 뻔해요. 지금 아즈마키가 한국 팬클럽 1700명을 보유했다고 자막이 떴는데 그 팬클럽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보통 우리나라 팬클럽이라고 하면 다음 카페나 그냥 네이버 카페를 얘기하는데 네이버 카페도 없는데 설마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숫자가 1700명인데 한국 팬클럽이라고 하지는 않을 테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일본 그 야후 기사에서 이 트롯걸즈 재팬에 이어서 한일강전 홍보하는 기사에서 거기 프로필에서 아즈마키가 일본에서 유료 회원이 1700명이 있다고 뜨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도 1700명의 한국 팬클럽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국과 일본 양쪽에서 우연하게도 1700명 팬클럽이 있는 건지 서로 다른 나라에서 1700명 있다고 쓰는 건지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아까 뭐 세계대회라고 하는데 말만 세계대회, 그냥 전 세계에서 참가하라라고 하고 세계대회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게 일본 참가자들의 급이 한국 참가자들과 너무 많이 차이 나니까 이제 무리해서 연출로 맞춰주는 대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티가 나죠. 방송은 최종 3라운드의 대결을 통해서 2승을 먼저 하는 나라가 승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탐색전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오늘 무대는 그 3번의 대결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 오늘 한 명씩 노래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현역 가왕전 첫 화 때처럼 참가자들이 직접 노래를 평가를 해서 점수를 준다고 해요. 한국과 일본 참가자들이 서로. 그래서 한 명이 100점씩 만점을 평가해서 총 700점 만점이고요. 그 우승을 하는 나라의 참가자들은 우승 특전으로 그 상대국 진출을 위한 신곡 제작을 해준다고 해요. 근데 뭐 이건 특전이 아니라 그냥 원래 하려는 것 같은데. 네, 한국의 마이진 님이 첫 무대를 하네요. 네, 마이진님은 어떻게 보면 트로트의 되게 기본적인 톤으로 노래를 하시죠. 등과 어깨 등이 이제 소리를 받쳐주기 좋게 잘 발달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소리를 이런 상체 근육을 잘 이용해서 입의 공간에 안정적으로 받쳐두고 발성을 하고 있어요. 최근보다는 조금 더 예전에 각광받던 창법인데요. 최근에는 트로트에서도 이것보다는 조금 더 호흡이 섞인 창법이 인기거든요. 그리고 마이진님은 너무 안정적으로 뭔가 기계처럼 소리를 딱딱 내시기 때문에 노래 실력에 비해서는 듣는 분들이 좀 감동을 덜 받는 스타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과감한 감정 표현이 있으면 좋을 텐데요. 어쨌든 저는 첫 무대니까 기준점을 정하기 위해서는 90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래를 잘하시기 때문에 80점대는 아니다. 근데 굉장히 딱 무난하게 하셨기 때문에 90점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이진님은 660점이에요. 그럼 거의 평균 한 95점 받은 거 아닌가? 마이진님 같은 창법은 방송으로 듣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더 파워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고득점을 받으신 것 같아요. 다음은 일본의 스미다 아이코라는 참가자예요. 현재 일본에서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어쨌든 지역 아이돌이라고 하는데 지아이돌도 아니고 그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좁은 규모인 아이돌, 그냥 스포츠 구단의 응원단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스미다님의 장점은 일본인 치고는 소리를 공명시키는 위치가 낮거든요. 일본인들은 일본어의 영향으로 공명을 하는 위치가 높아서 노래에 처음부터 끝까지 콧소리가 들어가서 답답한 톤이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스미다님은 전혀 그렇지 않죠. 그리고 공명을 하는 위치가 입이기 때문에 저음부터 고음까지 안정적이게 소리를 컨트롤을 할 수 있어요. 소리의 위치가 높으면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밑이 약해서 소리가 부러지기 쉬워서 불안해지거든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은 호흡을 사용할 때도 그냥 호흡을 밖으로 뱉는 게 아니라 입안에 잡아둘 줄 알고 있어요. 이 기본기는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그것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노래 실력의 성장도도 높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한 92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마이진님이 노래는 더 잘하시지만 마이진님보다 점수를 조금 더 준 거는 그런 성장 가능성,
그리고 스미다님의 창법이 조금 더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스미다님은 628점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 평균 90점 정도예요. 다음은 한국팀의 마리아님이에요. 미국죠. 마리아님이 거의 완벽하게 한국어로 노래를 하시는데, 거의 완벽하다는 말은 어쨌든 완벽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발음을 들을 때 발음엔 문제가 없는데 그 발음 때문에 발성이 깨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뭐 이렇게 노래를 하시는 건지 이게 한국어 때문에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특정 부분에서 몸에 힘이 과도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원체 몸에 힘이 좋으셔서 그렇게 힘으로 노래를 하셔도 좋은 소리가 나오긴 하는데 그 부분에서 창법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 않고 깨지는 경우가 생겨요. 저는 아마도 이게 한국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익숙하지 않은 발음을 이제 혀랑 턱에 힘을 줘서 발음을 완벽하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발성은 깨지는. 그래서 마리아님이 아무래도 모국어가 아니니까 지금 참가자 중에서 제일 불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오늘 무대로는 저는 86점 드릴 것 같아요. 568점 받았어요. 그럼 거의 평균 한 80, 81? 근데 노래의 일관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본에도 엔카를 하는 서양인 가수들이 많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엔카를 하시는 그 흑인 가수분도 있어요, 일본에. 네, 다음은 카노미유네요. 소희를 빼고 대신 넣은 분이죠. 근데 그냥 얼굴이 예뻐서 한국에서 활동시키려고 넣었다고 알고 있어요. 아, 주디엔 마리? 잠깐, 이 사람은 아예 트로트를 하지도 않네. 이 주디엔 마리는 일본에서도 전설적인 밴드거든요. 여성 보컬을 두고 있는 모던 록의 이 대표 밴드였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예전에 이 팀을 따라서 그런 자우림이라든가 럼블피쉬 같은 그런 모던 록 여성 보컬 밴드들이 한창 나왔던 때가 있거든요. 그 대표격 밴드예요. 근데 카노님은 그냥 몸에 힘을 주고 생목으로 노래를 하는 레벨이에요. 다만 뭐 장점을 말하자면 카노님도 일본 사람 치고는 공명의 위치는 낮아요. 그리고 몸에 힘을 줄 때 소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얼굴 쪽에 힘을 주진 않고 이 몸에 힘을 주기 때문에 소리가 그렇게 나쁘게 출력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냥 그뿐이에요. 기본적인 지금 노래의 뭐 실력이라고 할 게 없어요. 뭐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든지 호흡을 컨트롤할 수 있다든지 성대를 컨트롤할 줄 모르는 그냥 일반인 레벨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래 실력만 놓고 보면 그냥 노래방에서 노래 열심히 하는 일반인 수준인데, 그러나 뭐 가수가 꼭 노래 실력이 좋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뭐 표현력이라든가 뭐 얼굴이 이쁘거나 뭐 다양한 요소들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그냥 요런 스타일의 모던 락 밴드의 보컬을 한다면 저는 충분히 이 정도로도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실력으로도. 아니면 뭐 아이돌 밴드를 한다거나. 근데 아이돌은 못할 것 같고 그런 모던 록 밴드. 근데 트로트나 엔카 방송에서 이렇게 한다면 이건 좀 다른 얘기가 되죠. 그리고 실제로 트로트나 엔카를 할 생각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방송에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한 80점 드릴 것 같아요. 네, 카노님은 563점 받았어요. 저랑 비슷하게 줬네요, 사람들이. 네, 다음은 한국의 김다현님이에요. 여긴 댄서분들까지 불러줬네. 김다현님은 입의 공간이 노래하기에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그 공간 컨트롤을 굉장히 잘해요. 소리의 중심도 항상 흔들리지 않도록 몸을 이용해서 잘 잡아두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탐색전이라 그런지 좀 가볍게 노래를 한 편이죠. 그래서 엄청 막 놀라운 무대는 아니었어서 고득점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기본은 충분히 했다. 특히 저 김다현님의 받쳐두고 소리를 강한 게 아니라 저렇게 가볍게 빼는 저 방식은 제가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는 한 92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김다현님은 660점 받으셨어요. 그럼 평균 한 94점 정도. 네, 다음은 아즈마 아키님이에요. 세계 가요제 우승 전국 투어. 근데 어쨌든 뭐 어릴 때부터 엔카를 한 사람이고 현재 일본 참가자 중에서 엔카를 하는 유일한 사람일 거예요. 근데 냉정하게 말하자면 일본에 유명한 엔카 신동이 많다. 그 일본의 야마우치 케이스케 그분과 같은 스타일인데
발성의 컨트롤이 좋은 편이에요. 저음에서 입의 공간을 쓰다가 높은 음으로 들어갈 땐 코의 공간으로 넘어가는데요. 여성분들은 이렇게 공간을 전환할 때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낮은 음은 억지로 그냥 힘으로 내려서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아즈마상은 억지로 하지 않고 정확히 공간을 이용해서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기본기가 좋다는 것을 느끼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일본의 엔카 가수 분이 이 친구의 기교를 어느 정도라고 생각할지 그게 좀 궁금해지네요, 저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노래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많은 부분에서는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려운데 93점 드릴 것 같아요. 네, 677점을 받았네요. 네, 다음은 한국팀의 우승자 전유진 님이에요. 전유진 님은 그냥 노래 실력으로 우승을 한 사람이에요. 아까 김다현님의 입의 공간이 노래하기에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전유진님은 입을 포함해서 얼굴 전체 공간이 엄청 좋거든요. 소리는 입의 공간뿐만 아니라 이런 뭐 코나 광대 등 얼굴 전체를 울리면서 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유진님은 얼굴에서 출력되는 소리가 매우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타고났다고 하는 건데요. 그리고 전유진님은 최근에 인기가 있는 호흡을 많이 섞는 창법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호흡을 많이 섞으면 소리에 감정 표현을 할 때 강약 조절을 더 크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더 이제 듣기 편한 음색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96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유진이 본인의 평균을 보여줬다? 뭐 그냥 평범하게 본인 원래 실력 그대로 한 것 같아요. 네, 680점. 그럼 평균 한 97점이네. 네, 일본에서도 우승자가 나와요. 호쿠다 미라이님. 소리가 떨어질 때, 지금 이 후쿠다님은 일본인이 노래할 때 가지고 있는 특징을 좀 가지고 있는 편이에요. 생각해보면 오늘 나온 다른 일본 참가자들이 희한하게도 그런 버릇들이 적었는데요. 일단 소리를 공명하는 위치가 높은 편이에요. 입이 아니라 이제 코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음이 높을 때는 괜찮은데 음이 내려갈 때, 밑으로 내려가면서 끝날 때 비브라토의 컨트롤이 좀 잘 안 되는 편이거든요. 소리를 그냥 밑으로 떨구고 끝날 때가 생겨요. 나나나나 할 때도 나나나나 잡아줘야 되는데 나나나나 그냥 요니 니도 요니 잡아줘야 되는데 요요 그냥 나 위로 올라가다가 니 내려갈 때 컨트롤을 정확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의 공간을 사용할 때랑 밑의 공간을 사용할 때 톤의 차이가 발생을 해요. 그런데 노래를 계속하면서 계속 위아래로 오가니까 이럴 때마다 톤이 변하게 되고 이건 듣는 사람들이 불안하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후쿠다님이 좀 몸의 힘을 컨트롤하는 능력이랑 호흡을 컨트롤하는 능력은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걸로 이렇게 감싸서 괜찮은 노래를 하고 있지만 공명의 위치가 높은 저 부분은 거기서 나오는 단점은 단기간에 해결을 하기 어려운 문제라서 아마도 후쿠다님은 컨디션의 영향을 많이 받는 타입일 거다. 그리고 이 곡의 영향도 많이 받을 거예요. 선곡. 그러니까 어떤 노래는 잘 부를 수 있는데 다른 노래는 되게 차이나게 못할 수도 있다. 저 창법을 가지고 있으면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이진님보다 높은 점수를 주긴 어려울 것 같아서요. 89점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663점. 그럼 평균 한 95점 되지 않나?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한국 가수 차례인데 다음은 일본 팀의 우타코코로 리에님이에요. 우타코코로라는 성은 처음 보네요. 이게 노래의 마음이라는 뜻인데 가명인가? 어쨌든 저는 원래 이분 이름을 듣고는 이분에 대해서 몰랐는데 그 이력을 들어보니까 아마도 그 september라는 그 팀 활동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3인조 여성 보컬 팀이었는데 이게 그냥 가수 활동을 한 건지 그냥 뭔가 인디에서 커버 그룹 활동을 한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팀이 그 겨울연가였었나? 그 배용준 나오셨던 그 드라마의 그 OST를 리메이크를 한 건지 커버를 한 건지 어쨌든 제 생각에는 리메이크해서 발표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다. OST의 여왕. 일본 사람들이 보면 어리둥절하겠어. 근데 어쨌든 이분이 일본 참가자들 중에서 노래는 가장 잘해요.
고수다 진짜. 어. 음. 발성의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요. 이건 제가 선호하는 밸런스이기도 한데요. 일단 입의 공간에 소리를 받쳐두고 거기에 호흡의 중심으로 소리를 컨트롤을 하니까 감정 표현의 폭을 크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몸의 힘이나 공간이 아니라 호흡 중심으로 소리의 밸런스를 구축을 하니까 저 일본어 사용할 때 들어가는 콧소리, 비음이 들어가도 답답한 소리가 나지 않고 부드러운 소리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노래를 연습하시는 분들은 이분의 밸런스를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분은 그래서 지금 감정 표현력의 폭을 진짜 섬세하게 조절하면서 갔단 말이에요. 절제하다가 터트리다가 절제하다가 터트리다가 이랬는데, 이렇게 폭이 크면 발성이 좀 무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감정을 저렇게까지 터트리려고 하면 한꺼번에 갑자기 모아놨다가 그럼 저기서 발성이 무너지고 소리가 엇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은 발성을 진짜 하나도 무너뜨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낼 수 있는 감정의 최대선까지만 딱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연륜이 있는 거예요. 아마 린님도 이렇게 노래하실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감탄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이 전유진님보다는 이분의 무대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전유진님이 지금 발성이나 뭐 힘이나 노래의 기술은 더 좋거든요. 근데 그런 표현력이나 강약 조절에서 리엔님이 더 좋은 것 같다. 역시 노련하다는 그 표현이 들어맞는 무대였다. 그래서 97점 드릴 것 같아요. 방송은 여기서 끝났네요. 오늘 점수가 안 나오고, 제가 이 방송의 기획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어쨌든 한국과 일본의 양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가수를 발굴하고 또 뭐 한국에서 일본,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런 가수를 진출시키는 것에는 괜찮은 기획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즌 1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 시즌을 계속할 수 있다면 점점 더 좋은 참가자들이 들어올 수 있어서 밸런스가 맞춰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즌 1이라서 좀 무게추가 다르다. 근데 그리고 여기 참가자들이 만약에 혼자서 뭐 지금 전유진이나 김다현님, 뭐 린님도 혼자 일본에 가서 활동하거나 이 일본 가수분들도 혼자서 한국에서 와서 활동할 수는 없죠. 거의 불가능한데 이렇게 단체로 모아서 각을 만들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 방송이 끝나고 아마 할 테지만 한국의 탑7 멤버들이 모여서 공연을 하거나 일본에서 저 탑7 애들이 저 한국 사람들하고 같이 저 14명, 14분이 같이 합동을 해서 공연을 하면 당연히 한국에서는 할 수 있는데 일본에서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14명의 팬을 모으고 한 사람이 노래를 그러면 두세 곡만 해도 되니까. 그래서 이런 방송의 기획에 의의는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방송은 계속 한국과 일본 참가자들이 비등비등 겨루는 연출을 해가면서 최종 2대1로 승부를 낼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 그런 것들이 너무 뻔해도 좀 모른 척 넘어가야 되는 것도 있다. 근데 오늘 나온 일본 참가자들의 그 노래 실력은 한국 가수분들과 많이 차이가 나는 건 아니어서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저 리엔님처럼 노래 잘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저는 그 스미다 아이코는 진짜 잠재력이 풍부하다. 그래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어쨌든 영상의 좋아요와 채널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방송도 리뷰를 할 건데요. 제가 다음 주에 평일 내내, 그래서 금요일까지 일본 출장을 갔다 와서 2화 리뷰는 좀 업로드가 늦게 주말에 될 수도 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